어느 날 자작나무 하얀 빛이 눈부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 소리 없는 나무의 말에 그는 매혹되었습니다. 저 나무가 그 하얀 줄기만 탁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그 황홀감 같은 거. 깜짝 놀랐죠. 저 흰 빛을 내니까 그게 이제 충격적인 거죠. 인생이 불쑥 내미는 손을 잡고 그는 길 없는 길을 걷기 시작했지요. 시간이 멈춘 숲속 그곳에서 만난 쓸쓸한 겨울나무를 닮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이 숲에는 하루 종일 음악이 흐릅니다. 좋은 음악에 마음과 몸을 내주는 일이 어디 사람뿐일까요? 나무도 음악을 들으며 키가 커지고 색깔이 물들여집니다. 나만 손해잖아요. 내가 다시 해야 되니까. 강원도 횡성에 가면 자작나무 숲속 한가운데 오롯이 들어앉은 미술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와, 이게 음악이 많이 들리네요. 계속 특별히 이렇게 음악을 들리게 하는 이유도 아니 잠자는 시간에는 계속 음악을 우리가 틀어놓고 있죠. 클래식 음악을. 네네. 좋잖아 음악이. 오시는 손님들도 좋고 아주 좋아하죠. 자작나무도 좋고 나무도 좋고. 네. 뭐 식물들도 음악을 느낀다 그래요. 네. 못 느끼면 성장이 안 되는 거고 느끼면 성장한다는 얘기죠. 어? 그러니까 내가 날 볼 수 있다는 능력이 있는 거죠. 보는. 그는 천생 예술가입니다. 잘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서양 미술을 공부했던 원종호 관장. 그는 오로지 예술가의 길로만 걷고 싶었답니다. 하지만 예술은 밥을 지어주지 않지요. 그래서 이 숲속에 미술관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갤러리는 어떻게 운영을 해요? 여기는 네. 이제 주로 그 외부 작가들을 그 우리가 기획한 전시 아니면 초대한 전시 또 대관 전시 이런 거. 1년에 그럼 한 몇 회 정도? 보통 5번 내지 7번 정도. 네. 전시하고 싶어서 우리한테 포트폴리오를 제출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전시하셨던 분들이 주변 작가들 소개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역사가 좀 되다 보니까 뭐 그런 거는 큰 신경을 안 써요. 우리가 오히려 그 순서를 정해야 될 정도. 그에게는 그림을 읽는 기준이 있습니다. 아까 그 작은 그림보다는 저는 큰 그림. 우리가 너무 가까이서 봐서 그래요. 네, 멀리 가까이. 그래야 더 잘 보일 텐데. 네. 이건 누구의 그 유명한 누구의 뭐랜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 순간 벌써 이미 이미지화 돼버리잖아요. 자기 머릿속에. 프레임을 씌우고 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거밖에 못 보는 거야. 왜만큼? 프레임이 싫었던 예술가는 화가의 꿈을 접고 가장으로 살았습니다. 선산에 소를 키우고 사료 대리점을 운영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인심은 팍팍했고 사람들은 냉정했습니다. 쓰린 상처를 안고 어느 해 그는 백두산을 찾았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만난 자작나무 숲이 그의 운명을 돌려 세웠지요.
백두산 자작나무를 만났던 그때의 강렬한 느낌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감정을 그때 이른 봄이었는데 아직 잎이 나오기 전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나무가 하얀 줄기만 남아 있을 때죠. 근데 백두산은 상당히 밀집되게 자라 있어요. 그러니까 수목 한계선으로 이렇게 다가가면 나무들이 못 크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 나무가 그 하얀 줄기만 탁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그 황홀감 같은 거. 네. 깜짝 놀랐죠. 저 흰 빛을 내니까 네. 그게 이제 충격적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후로 자작나무. 이제 그거 보고 네. 그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저것 때문에 저거 보려고 방황을 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여태까지. 그렇죠. 고향에 가서 저 나무 심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불현듯이 들더라고요. 이제 그다음부터 눈에 안 보이는 거 아무것도. 네. 어쩌면 운명이었을지도 모르지요. 자작나무는 그렇게 그의 잊었던 예술가의 꿈을 다시 떠올려 주었습니다. 방황을 끝낸 그는 고향 선산의 자작나무 숲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만평 땅에 12,000그루를 심었지요. 아마 속 모르는 사람은 그래도 선산이라도 있어서 행운이라 할지도 모릅니다. 지금으로 보면 아주 꽤 근사한 땅을 상당히 고가의 땅을 상속해줬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때 여기 사람이 오지도 않았을 뿐더러 올 수도 없었어요. 사방이 강이고 걸어서 이렇게 지게 지고 막 이렇게 소위 얘기하는 오지. 오지죠. 네, 오지 오지. 중에 오지.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경운기도 못 오는 이런 오지였죠. 추운 지방에서 자라는 자작나무. 이 땅의 기후 조건이 맞지 않아 해충들이 자꾸 뿌리를 갉아먹어 죽어갑니다. 걸음에 땀과 눈물을 섞어 가꾼 녀석들인데 이렇게 베어내려니 그 심정이 오죽할까요? 다 썩었잖아요. 비었잖아. 뿌리가 떨어진 거. 초기에 심었던 12,000그루 중 이젠 5,000여 그루만 살아남았습니다. 되게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12,000그루 엄청 심었다가. 속상해져. 막 잠도 못 자고 속상해서. 이게 처음부터 안 됐으면 네. 이제 그럴 수 있겠는데 한참 커서 10년 이상 커가지고 죽으니까 네. 가슴이 아프죠. 언제까지 나무만 바라보고 살아갈 순 없는 일. (2004년) 원종우 관장은 미술관을 열고 자신의 사진과 회화 작품 그리고 다른 예술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닥친 시골에서의 삶, 생활을 꾸리는데 하등 도움이 안 되는 나무와 그림들. 예술가의 아내는 사는 일이 너무 고달팠습니다. 겨울인데도 이렇게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 거 같아요. 매일 해야 되니까 눈 여는 날은. 사모님이 많이 말리셨을 것 같아요. 매일 싸우는 거죠. 매일. 그러니까요. 매일 부닥치는 거야. 안 된다. 하지 마라. 네. 뭐 눈 뜨어서 만나는 사람은 다 안 되는 거죠. 무모하다고 나도 생각하죠. 알지 안 되는 거. 그게 어떻게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정말로 바보가 아닌 이상, 그죠? 네. 그러나 이제 한편으로 내가 그런 아주 못된 성격을 타고난가 봐. 오기 같은 거. 남편이 아니라 고집부리는 미운 큰아들 같았습니다.
안 살고 싶었어요. 아이가 그때 초등학교 2학년, 큰아이가 중3 그렇게 됐었죠. 일단은 아이들 생각을 안 했다고 보여져요. 제 눈에는. 자기 하고 싶은 말 한 거고 아이들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아이들 생각을 안 했던 게 미웠어요. 엄청 많이 미웠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맨날 싸웠어요. 지금은 웃고 얘기하지만 맨날 싸웠어요. 자연스럽게 생활을 꾸리는 것은 아내의 몫이 되었습니다. 남편 대신 직장 생활을 했지요. 아침에 저는 출근하면 저녁 때 들어오니까 이 나무가 이렇게 잘 크는 것도 솔직히 못 봤어요. 저는 아침에 딸내미 데리고 출근하면 아이 학교 내려놓고 저는 일하고 이제 저녁 때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안쓰러운 거는 사실인데 뭐 경제적인 게 안 되니까 가서 그래도 경제적인 걸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안쓰러운 거는 뒷전이었었어 솔직히. 그렇게 자작나무 지킴이로 미술관 관장으로 살아온 세월. 숲속 미술관은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도시의 시간을 잊고 싶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고 있지요. 여기 있습니다. 요거 가져가셔야 돼요. 요거 차 마실 때 요거 확인을 해요. 차는 무료로 드리고. 네. 이 미술관의 관람료는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기꺼이 이곳에서의 시간을 삽니다. 밖에 있던 세상사를 잠깐 잊고 좀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이 안에서는 재촉하지도 않고 또 서두르지 않아도 되고 문 여는 시간만큼은 아무런 통제도 없으니까 짧은 시간이지만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마음을 좀 이렇게 편케 이렇게 있다가는 게 좋겠죠. 이 숲에는 사람의 손으로 낸 길이 없습니다. 다만 여러 발길이 오고 가면서 자연스럽게 길이 생겨났을 뿐이지요. 그 매력을 아는 손님들은 여러 번 이곳을 찾아오기도 합니다. 특히 눈 왔을 때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눈 왔을 때 자작나무 풍경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여기의 매력이 어떻게? 가장 큰 매력은 나무인 것 같아요. 자작나무. 자작나무가 저는 마음에 들고, 그다음에 하늘 색깔하고 자작나무하고 이렇게 어울려져 있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여기 또 그 사진도 좀 좋았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가끔 생각이 나가지고. 이 숲에는 을에 있어야 할 길을 안내하는 이정표도 없습니다. 표시와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것에 익숙한 도시인들. 길 없는 길, 표시 없는 길에 사람들은 당혹스러워합니다. 이정표가 없는 이유는 뭘까요? 요즘 사람들이 너무 그 매뉴얼에 쪄들어 살거든요. 네, 맞습니다. 왜 우리가 그걸 보고 그렇게 행동을 해야 돼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유로워야 되잖아요. 네. 그 자유는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해야 되거든요. 이게 제가 누려야죠. 자유이거든. 네. 자신이 누려야죠, 자유. 네,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화된 세상 살다가 이 작은 공간에 와서라도 좀 그 창의성을 발휘해봐라. 길 따라 가면 되고, 그죠? 가기 싫으면 오면 되고, 뭐 이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까지 뭐 왼쪽으로 가시오 200m입니다, 300m입니다. 네. 내가 이렇게 또 잔소리를 해야 될까? 네. 이제 이런 의구심이 들은 거죠. 흐르던 시간도 걸음을 멈추는 숲속. 도시에 두고 온 일과 연락에 대한 집착을 이곳에선 잠시 내려놓아도 좋습니다. 서두를 일도 재촉할 일도 없는 곳에서 사람들은 그림을 보고 그림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공기가 일단 다르고요. 도시랑 공기가 일단 다르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온 가족이 오셔도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났거든요. 자작나무 숲속 미술관에는 여러 화가들의 다양한 예술 작품들이 시시때때로 걸립니다. 자작나무는 여러 사람을 매혹시켰습니다. 교사이자 화가인 서건수 작가도 자작나무 매력에 흠뻑 빠졌습니다. 작품을 하는 사람들은 전국에 괜찮은 미술관을 다 찾아다닙니다. 와서 보니까 새로운 전시를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었고, 전시를 할 수 있을까 상담을 했을 때 흔쾌히 승낙을 해줘서 여기를 택할 수 있었습니다. 예. 계속 끝없는 그 작초와의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자연은 저절로 제 몸을 단장하기도 하지만 때론 사람의 손길을 필요로 합니다. 보이는 게 다 일거리야. 그 정도로 일이 많아요. 선생님 너무 예뻐요. 지금 이쁘죠? 네. 이제 이렇게 이뻐지려면 봄부터 계속 일의 연속이죠. 요즘이야 풀이 자라는 계절이 아니니까 조금 한가하지만 네. 이제 새싹 나는 5월부터 네. 9월, 10월까지는 매일 일을 해야 돼. 이게 이제 보통 정성이 아니야. 작품을 보고 쓰죠. 예. 정성을 다해 가꾼 자작나무들. 하지만 옮겨 심은 어린 자작나무들은 이 땅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죽어갔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어느 날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 이거 안 되는 거구나. 사람의 힘으로. 이거는 인간의 영역 바뀌구나. 그게 그 좌절이 아니라 인정이죠.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섭리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엄청 어려웠어요. 오래 걸렸고.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일. 그러니까 내가 가꾸고 싶었던 거는 하얀 연못 같은 숲은 내가 가졌던 욕망이고 네. 현실은 자연은 이게 아니었구나. 그만큼만 있으라 그러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중에 하나가 자연을 컨트롤하는 일. 네. 우리는 지배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이런 삶에 그 박수를 보낸다, 격려를 보낸다, 네, 이런 사람들도 이런 있고, 있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이곳에서 그는 작가로서 그림을 그리고 사진을 찍고 관장으로서 찾아오는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상설 갤러리에는 그의 사진 작품들이 항상 걸려 있습니다. 나만 찍었다니까 이걸.
마음에 비바람이 칠 때, 삶이 그의 무릎을 꺾으려 할 때, 그는 카메라 하나 둘러매고 훌쩍 길을 나서곤 합니다. 밤에 야경이 낮에 그때마다 나무와 풀과 바람이 그에게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 나무도 화가 나잖아요. 그죠? 화나 성난 네. 바람을 휘어오는 그렇죠. 가시가 없는데 가시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나무에 화가 난 거죠. 바람 부니까. 네. 버틸려고. 진흙 구덩이 속을 뒹굴어도 우리는 반짝이는 삶을 꿈꾸지요. 누구나 꿈꾸지만 아무나 살 수 없는 삶. 하지만 그것은 폭풍우를 견디며 걸어온 시간들이었습니다. 타시겠다 진짜. 막 가슴이 벅차오르죠. 이런 거 보시면. 어떨 때 막 눈물 나요. 눈물 나죠. 정말 눈물 날 때가 있어. 사람들은 그 힘겨운 시간 속에 오롯이 담긴 그의 노력을 알아봐 주었습니다. 네네. 그 책을 한 권 엮으려고 너무 소중한 말들을 많이 했거든요. 이게 정말 날 것이죠. 그렇죠. 그대로 느낀 현장에 와서 느끼시는 이런 것은 사람도 있잖아. 나도 사진 작가가 되고 싶다.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용기를 준 거죠. 얼마나 좋아. 이런 데서도 용기를 받으시고 응원을 나도 받으시고 기분 좋고. 기분 좋으시고. 진창 속에 눈다 해도 하늘의 별을 꿈꾸는 남자. 진창 같은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여자. 부부의 마음은 하늘과 땅의 거리만큼 맞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천둥치고 바람 부는 시간이 서로의 얼굴에 새겨놓은 주름을 보며 미움도 원망도 그 주름 앞에서 슬그머니 뒤로 숨어버립니다. 몸이 많이 이제 늙었어요. 그게 좀 애처로워요. 가을에 이제 9월, 10월 되면 5월부터 이제 일을 매일매일 해온 게 몸이 힘들어서 저녁에는 끙끙 앓아요. 어느 날은 참 나이는 못 속인다 소리가 옛 어르신들 말씀에 이래서 뭐든지 젊고 왕성할 때 일을 하라고 그러셨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데 매일매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힘들어하는 거 보면 좀 안 됐고 그래요. 나이가 들면 다 아프고. 혼자서는 감히 걸어올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밉다 싫다 하면서도 함께 걸어주는 가족이 있어 가시덤불도 진창도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힘드네. 내색하기 쑥스러워 그 미안함과 고마움을 그동안 가슴에만 쌓아두었습니다. 어휴, 우리 관장님 얼마나 힘드셨을까. 힘이요? 물론 나도 들었지만 우리 가족들, 집사람 특히 고생이 많았죠. 네. 아까 타주신 커피 마실 때도 네, 살짝 행복해 보이는 것도 있지만 눈물 날 것 같더라고요. 네. 이렇게까지 만들기까지 우직하게 한 길만 걸어오셨는데 또 그거 기다려준 지켜봐 주시고 그게 고마운 거죠. 그게 고마운 거죠. 그렇죠. 불확실한 미래를 믿는다는 게 네, 그죠? 믿어주고 그게 격려거든요. 가장 큰 힘이죠. 위로. 그게 원동력이라.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며 단단하게 닦아온 길. 이제 새로운 길에 첫걸음을 내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원종호 관장이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굳이 길을 나서려면 아주 정말로 마음을 100번, 1000번 가다듬고 여러 상황을 다 종합하고 그러고 그 정말 20대, 30대 때 가졌던 그 열정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걸어야죠. 그렇죠. 다 걸어야죠. 젊었을 때 사랑에다 목숨을 걸듯이 이건 사랑보다 더 치료한 거죠. 이제 나이가 들어서 또 다른 길을 간다는 거는 전쟁터보다 더 험한 것 같아요. 왜?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추억거리가 아니에요, 결코. 삶의 문제잖아요. 누구나 꿈꾸는 대로 살고 싶어 하지만 아무나 그렇게 살 수는 없지요. 하지만 진창 같은 삶 속에서도 가끔은 꿈을 현실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도시의 질서와 규칙에서 벗어나 자작나무 숲에서 잠시 길을 잃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잃어버린 그 길 안에서 어쩌면 잊어버렸던 당신이 꿈을 만날 수도 있을 테니까요.